여기 로켓만 만들던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미친 사실은 이 회사가 갑자기 개발자들, 코딩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닙니다. 네, 바로 90조, 60빌리언 달러에 샀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화성을 가겠다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커서라는 AI 코딩 회사를 90조에 사버린 미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나라 1년 예산급 돈을 머스크가 여기에 꽂아 넣은 건데 스페이스 X를 상장한 지도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현재 AI판 전체가 어디로 흐르는지 보여주고 있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 참고로 오늘 영상 여러분이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주식에 관심이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포커스가 AI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AI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제작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AI의 무게중심이 모델에서 에이전트로 넘어가고 있다. 저는 이 흐름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90조를 써서 커서 AI를 인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성공지식백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가 필요한데 이 앞에 보이시는 4명의 청년, 커서를 공동 창업한 4명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6월 16일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이 커서를 소유하고 있는 애니스피어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커서가 바이브 코딩의 시대를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90조 원이고요. 정확한 수치로는 6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잖아요. 이 600억 달러를 전액 스페이스X 주식으로 교환하기로 했다라고 하고요. 2026년 3분기쯤에 마감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 현금이 한 푼도 나가지 않고 주식으로만 거래를 하는 되게 스마트한 딜을 일론 머스크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인수에 대한 복선은 있었습니다. 이게 4월 달에 스페이스X가 커서한테 딜을 걸어요. 우리가 너네랑 100억 달러를 내고 파트너십을 하던가 아니면 600억 달러에 너네를 인수하겠다, 둘 중 하나였는데 결국 6배 비싼 인수를 택한 겁니다. 근데 이 커서의 수치를 보면, 즉 연매출을 보면 그 정도 600억 달러의 가치를 하냐라고 보면 사실 그건 아닌 게 연매출로 따지면 26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의 23배인 600억 달러를 줬으니까 사실 싼 가격에 인수한 건 아닌데,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이 가격이 비싼 걸 알면서도 질렀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법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커서라는 코딩 툴을 샀다라는 건데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이 커서라는 툴을 사실 살펴보면 컴포저라는 모델을 만들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델을 골라서 쓰는 그런 툴입니다. 실제로 커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GPT도 쓰고 클로드, 제미나이, 그록 등 여러 가지 AI를 그때그때 바꿔 쓰는데 이 모델들을 그때그때 골라서 잘 써먹을 수 있게 하네스를 만들어 놓은 게 커서입니다. 즉 에이전트화를 시켜놓은 건데 사실상 이 프론티어 모델들은 앞으로도 차고 넘칠 겁니다. 클로즈 소스도 그렇고 오픈 소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델이 나올 건데 여기서 진짜 승부처는 누가 이 모델들을 잘 부려먹느냐, 얼마나 에이전트화를 시켜서 더 깊이 있는 자동화를 만들 수 있냐가 진짜 승부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머스크가 90조에 산 건 단순하게 코딩 툴을 산 게 아니라 AI를 부려먹는 에이전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커서를 쓰면서 쌓여있던 어마무시한 코딩 데이터를 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X 자체에서도 그록이라는 모델이 있지만 이 커서와 통합을 하면서 머스크는 모델도 에이전트도 다 소유하려는 게, 이 둘이 제대로만 시너지를 낸다면 지금 AI 선두주자 T와 클로드, 제미나이는 상당히 긴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라는 회사 자체의 정체성이 조금 바뀌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회사였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장도 하면서 달러 기준 200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AI 회사로 바뀔 거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항상 만들고 싶던 게 모든 게 아우러져 있는 슈퍼앱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뱅킹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등 인류가 필요한 모든 기술을 집중해 놓은 슈퍼앱이 일론 머스크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로 가는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사실 주가에는 양날의 검일 수가 있습니다. 좋게 보면 스페이스X는 이제 로켓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다시 평가받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 주가가 오늘 5%가량 떨어졌거든요. 즉 시장 자체에서는 이 반응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주가 반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재평가돼서 더 높은 몸값을 받느냐, 그리고 더 좋은 AI 모델과 에이전트를 배출해내느냐, 기대적인 심리가 있고, 이 커서가 스페이스X에 들어오면서
기존 주주들이 부담이 생기는 게 아니냐, 그만큼 결과를 내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리한 쇼핑이다라고 하는 부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한 게, 남들이 모델 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막 배출해내고 더 좋은 모델만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할 때 일론 머스크는 에이전트의 회사의 주식을 투자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코딩 툴 전체가 이 에이전트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원래 개발 툴이라는 건 에디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코드를 한 줄 한 줄 보면서 직접 치는 화면이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바이브 코딩하는 방식을 보면은 AI한테 난 이게 필요해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이 모델들이 알아서 파일을 만들고 고치고 실행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기존의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뿐만 아니라 안티그래비티, 커서도 이쪽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면서 완벽하게 이 흐름에 올라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그록만으로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느낀 거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번 인수를 시작으로 에이전트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픈 AI가 발표했던 GPT 3.5, GPT 4, 이게 모델의 전쟁을 시작을 했다라면 2026년 6월을 기점으로 에이전트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90조라는 돈이 그냥 장난으로 던질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던진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실 2년 전, 아니 1년 전만 생각을 해봐도 AI가 코드를 막 짜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흐름을 빨리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이브 코딩이라는 기본 틀은 유지한 채로 이제 에이전트를 얹어서 코딩을 하는 흐름이 이제 시작됐는데, 빅테크가 90조씩 쏟아부었다는 거, 이 흐름이 기회라는 거를 저는 돈으로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브 코딩처럼 먼저 탄 사람들한테 또 다른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커서를 인수한 사건을 좀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무게중심이 기존에 있던 모델에서 에이전트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인수 자체를 주식으로 통째로 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봐 주셔도 좋고, 세 번째는 이 흐름은 빅테크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들한테도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라는 사실인데, 아마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인 일반인 나 같은 사람은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에이전트가 정확히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궁금하실 텐데,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컨텐츠로 돈을 벌 수도 있고, 진짜 나만의 앱을 만들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과거에는 이 모든 시스템적인 부분을 코딩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에이전트가 나를 대신해주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앞으로 좀 알려드릴 건데,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수익화하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다룬 자료들은 제가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둘 예정입니다. 그거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지식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